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이. 네, 평양남자 김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6.25입니다. 네,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알죠, 당연히. 네, 우리 민족의 동족 상쟁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죠. 한반도 역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됐을 그런 날이죠. 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6.25 전쟁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6.25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남침, 북침. 남한에서 북한을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했다. 먼저 침략을 했다라고 배웠죠. 통일부 자료라든가 보면은 그 용어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린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어요. 남한에 의한 북침이다.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면 실제 사실은 북한에 의한 남침인 거예요. 네네네.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국정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투거든요, 그것 때문에. 6.25는 한국이 먼저 침략한 거다. 근데 또 사실이 그거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전쟁과 관련해서. 그렇죠. 전쟁 관련 교육을 김일성의 혁명 역사의 한 파트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네. 김일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항일 빨치산 지나서 그 다음이 광복되고 나서 세조국 그렇죠. 건설을 하다가 남한과 미국이 연합해서 북한을 쳤다. 그러면서 그 3년간의 혁명 역사를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선전하는 김일성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가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제국주의다 하면 하나는 일본이고 일본? 하나는 미국이다. 미제국주의. 네. 그래서 그 전쟁 내용이 빠질 수가 없죠. 중학교 때 배웠던 혁명 역사 교과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13살, 만 13세. 그러면 중학교 몇 살? 3학년이죠. 3학년. 그때 혁명역사 교과서 13과에 보면 김일성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게 제목이에요.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봤어. 맞죠, 그 유명하죠. 네,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 일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새벽에 어디선가 복도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의 목소리였다.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보았어. 호탕하게. 네, 그러고 나서 전쟁을 지도했다. 막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아요. 비상회의를 열어서 당연하죠. 사람들 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네네. 즉시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네, 그렇죠.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일단은 다른 어떤 그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들이 없어요. 네, 딱 그 북한에서 그렇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만 믿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가 없고 교과서 내용에도 그런 게 있지만 기록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이 기억나요. 6월 25일 뭐 평화로운 하면서 내레이션이 네. 깔리면서 북백의 그 맞아요. 화면인데 맞아요. 그 병사들이 총창이 달린 그 총을 들고 막 거지로 달려가는 그 장면이 나. 북한에서 그때 기록 영화에서 주장됐던 내용이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 네,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일요일은 주일이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일요일 날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가 믿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 일요일 날에 감히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건 분명 북한이 일으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오. 그래서 미국이 일요일에 전쟁을 일으킨 거다. 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머리를 한 번 더 썼네요. 네네. 그러니까 철저히 위장을 했다. 뭐 토요일 저녁이죠. 그때까지 미군 장교들은 밤새 술 마시는 척을 했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낚시하는 척, 휴양을 보내는 척 위장을 다 했다. 이미 군사 무력은 그 분계선까지 다 징집을 해놓고 돌아앉아서는 휴식을 하는 척. 누가 봐도 북한이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위장을 한 거다 철저히. 네, 그런 식으로 기록 영화에 수록이 됐었거든요.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록 영화를 보면은 뭔가 다큐는 더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그걸 의심할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잖아요,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북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8.15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지개혁 법령에 따라서 지주, 분홍이 갖고 있던 그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무상분배. 네, 그래서 평생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땅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파괴하려고 미국이 침략을 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 당시는 농민이 기본 계층이었으니까 그렇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땅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각오한 북한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뭐 해방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또 서울 해방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정국 씨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전쟁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고. 전쟁 1, 2, 3, 4단계. 알아요. 네, 그렇게 나눠가지고 또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한 죽시천공혁명령이 네. 1단계. 네, 속전속결을 해가지고 네, 빨리 서울을 해방하고 남조선 지역을 해방해야 된다. 맞아. 네, 이런 방침으로 총공격명령이 내려졌고 2단계는 전략적 후퇴. 북한에서는 전략적 후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가더 장군이랑 인천 상륙작전에서 네,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후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후퇴 기간이고 3단계가 반공격. 후퇴해서 쭉 올라갔으니까 다시 반공격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다시 내려서 서울을 또 다시 점령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4단계가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음에는 낙동강 부근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낙동강도 건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보르니까 남한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방어를 했다. 근데 네. 그거를 무모하게 희생을 엄청 내면서 강을 건너서 갔는데 인천으로 상륙할 거라는 정보를 받고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때 넘었던 북한 전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퇴를 했다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을 건널 때 제가 듣기로는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있고 나서 북한에서 교육이 바뀐 게 중고등과정에 수영 과정이 무조건 포함이 맞아, 되는 있어, 거예요. 있어. 네, 대동강 도하. 그리고 정말 졸업학년 때 되면은 막 무기를 쥐고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한 손으로. 그게 전쟁 한손 준비라고. 들고 할 수 있는 네, 수영. 전쟁 준비라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쳐들어왔다.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먹고. 네, 맞아.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린다. 그렇게 네. 허언장담을 했는데 그렇죠. 반대로 밀려서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때 당시 전쟁 때 그 살아 계셨는데 자강도 부근까지 이렇게 후퇴를 한 거예요. 붉은 흙. 북한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후퇴 기간에 황해도 지역이 곡창 지역이니까 그때 당시가 딱 수수 그러네. 곡식이잖아요. 그 가을한 곡식들을 다 처리하고 후퇴를 하다 보니까 후퇴가 늦어져서 잡혔다. 황해도 인민위원장 황해도 인민연합위원장. 네, 맞아요.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고문당하다가 처형당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북한에 가게 되면 계급교양관이라고 많이 가보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교육교양관 뭐 어디 가나 있죠? 평양시에 가장 크게 중앙계급교양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교 뭐 기관 기업소 가면은 계급교양 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벽에다가 다 그런 간판들을 붙여놓고 전쟁 자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뭐 포스터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려갖고 오라고. 아. 그리고 착굽에서 잘 그린 것들을 한두 개 쓰게 해서 이제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 있었어요. 어쩌면 총창으로 맞아요, 막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문 그 폭탄을 이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6.25 쓰고, 그다음에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관람처럼 찌르겠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당첨된 작품들은 그 복도에다 걸어놓고 막 그랬던 게시판에다 적도 이제 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시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돌아와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략적 후퇴 시기에 미군과 남한이 올라가면서 신천 땅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네, 그때 죽은 사상자만 43만 얼마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 신천 땅에 황해남도 신천 땅에 가게 되면은 신천 박물관이 있잖아요. 신천 박물관. 네, 신천 박물관이 정말 계급 교양의 일환으로 모든 북한 주민들의 필수 방문 코스. 사적이긴 한데 제가 북한에 살면서 2번 열차 타봤거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신천 박물관 가느라고 열차를 탔고 한 번은 유학 나갈 때 중국까지 방학 들어왔다 다시 프랑스 나갈 때 열차 근데 타고. 신천 박물관 가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그 뭐랄까 가장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게 무슨 지하 갱도 같은데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렇게 학살을 했대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불질러 주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름과 피가 섞인 그게 이렇게 밑에 깔릴 정도였대요. 지하 동굴 같은데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보는데 막 분위기도 막 침침하고 맞아요. 근데 손톱 자국도 나와 있잖아요. 살짝 그게 매숙매숙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싫었어요. 그냥. 신천박물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갔다 와서 밥을 못 먹었다고. 맞아요. 네. 가기 전에 아침 먹고 가라고. 왜냐면 점심 저녁을 못 먹기 때문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2층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2층 버스 타고 갔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죠.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가서 돌아보는데 일단 음악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음악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하 갱도도 있고 그다음에 400어머니, 뭐 백돌 어린이며 백들 어린이.
애기야 엄마를 강제로 분리시켜가지고 뭐 물 달라고 하는 애들한테 휘발유를 주고 아 맞다 맞다. 그런 만행을 미군이 저질렀다. 그걸 맞아. 다 이렇게 사진 자료로 보여주면서 나오고 그리고 기구들, 검은 도구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군이 막 여자의 그 족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 장면도 맞아. 있고. 무슨 뭐 생이빨을 뽑고 물에 달군 새꼬챙이로 맞아요. 네. 막 지지고 이민연의 간부들 그런 사람들을 손에 마리로 이렇게 뭐 사지를 찢어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런 족개심 엄청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생각 없이 살다가도 그런 데만 한번 갔다 오면 아 그래 미국과 우리는 정말 하나를 이고 살 수가 없구나 철천지 원수라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저작된 것이었고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그걸 알았을 때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머리가 한창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 시기에 그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머리가 유연하고 쓰면 잘 써지는 그런 시기니까 오히려 그런 강하고 자극적인 사상을 주입시켜서 반제반미로 만든 거 아닐까요?